아유, 오셨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진실 혹은 거짓, 진실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김희송 연구관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사를 하나요? 뭐 저희가 이 손에 땀이 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심장의 박동수 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 패턴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ERP라고 해가지고 그 범행 정보를 기억하는 이제 뇌파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다 이과신데 예. 저희가 보면 유일하게 이제 문과 계통인데 주로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여기 문과가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문과인 줄 알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테러범이 입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AI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네,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발하려고 영화 노력하고 중에 그 톰 크루즈가 그 주연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 예측 뭐 퍼센테이지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근데 그 근데 검거 이제 그거하고 약간 맥락이 다른 게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똑같다고 한 건 아니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예. 보면 이제 어떤 용의자든 아니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건 피해가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 표정이나 그런 행동 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어떤 행동 징후가 있을 거다. 뭐 코가 어떻게 빨갛게 변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해서 말을 멈춰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징후보다 사람이 이제 진실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분노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화를 낼 때 가짜로 화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 탐지 검사가 사실은 가해자, 범인들을 검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검사할 때 전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받기 싫으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겠다는 사람만 저희가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다들 겉으로는 협조를 잘 해주죠. 겉으로.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겉과 속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용의자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법원에서의 법정 증거로 채택되진 않죠. 거짓말 탐지기. 그 증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는 수사관이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살인사건의 용의자 10명을 데려가서 정말 한 명을 집어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탄력이 붙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물어보는 거 말고 이거는 진실한 사람도 반응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보를 활용한 검사 방법들, 범행에 대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거든요. 살해한 도구에 대해서,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는 정보를 물어보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범행에 사용한 칼이 하나가 있는데 7개의 칼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칼들을. 다른 칼. 지금 본인 앞에 범행에 사용된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칼이 1번 칼입니까? 범행에 사용한 칼이 2번 칼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범행을 알고 있고 피해자 자기는 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피해자 얼굴에서만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한 게 최근에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용의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달고 있는 그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을 돌봐준 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대상자 한 분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하고 같이 왔을 때 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사체를 운반을 도왔는지
당시 그 사체를 유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뭐 이불에 싸서 버렸느냐, 비닐에 싸서 버렸느냐, 아니면 여행 가방에 싸서 버렸느냐 쭉 물어보니까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느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횡성군 공구면 시루봉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한 행인이 발견했는데 둘이 같이 행동을 해서 은닉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가 이제 사건을 해결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이 마대자루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전제를 두고 전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숨김 정보 검사라고 하는데 숨김 정보 네, 숨겨 있는 정보를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건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해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우편 집중국에서 보면 물건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 하나의 작은 박스에다가 상품권 1억씩 그 주유 상품권이었고요. 10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7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1개가 없어졌는데 누가 와서 꺼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이 그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않고 그 현장에 찍힌 용의자를 데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용의자한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뭐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뭐 10만 원권 뭐 주유 상품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돼 버리는. 와. 근데 혹시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영화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내가 범인입니다. 예, 그건 좀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의붓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칼에 왜 찔러 죽였냐라고 이제 엄마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해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물어봤죠. 거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칼을 그 피해자에 찌른 사람이 그 아버지 본인이냐 어머니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특정하게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은 그 아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수사 기법이군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좀 거짓말 탐지기 한다 그러면 거짓말 잘 못 하시겠는데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 거짓말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분들 거짓말하는 것 좀 잡아. 어땠습니까? 이 자녀분들 거짓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봤어요. 이게 채우고. 그러니까 좋다. 그걸 어디서 채우고? 제가 예전에 아이 견학시켜주면서 빠르니. 근데 보통 그 저기 변화가 시켜주는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가 좋냐?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처음에. 둘 다 좋아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근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괜히 알아서 보면 이제 계속 변화가 있는데 이걸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실한 사람도 이 검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의 탐지 기술은 진실한 사람의 불안을 읽는 기술입니다. 괄약근도 어떻게 이게 좀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결과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불필요한 동작들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괄약근을 이렇게 긴장을 시켜서 뭔가 내 어떤 네. 신체적인 반응을 내 스스로 좀 제어를 하려는. 예.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면 아주 고맙죠. 왜냐하면 뭐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야. 이게 저 근무해 보시니까 국가수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면 봅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많이 연구하고 싶은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최고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명감에 있어서 진짜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밝혀주는데 사람들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났어요. 아까부터 이 소리는.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짜장면 주문해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어유. 어유. 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감을 넘어 직감까지 동원해서 범인을 잡는 육감 경찰입니다. 우리 강승구 경위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기동단에서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대가 하는 일이 뭐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집회시위 근무에서 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중요 행사 있으면 경호 경비도 하고 방범 순찰이라고 범죄 예방 근무도 있고요.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자 수색 근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기동대에서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고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112 종합상황실이라고 이게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요. 이거 저도 아는데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이 그분을 저 구해내신 거잖아요.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주문해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위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네.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두 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혹시라도 두 명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트 폭력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온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요. 1번 편하겠군요. 네.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저한테 나죠.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뭐 거기 뭐 옆에 남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나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막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뭐 휴지도 던지세요, 뭐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보고 찾을 수 있으니까. 좀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 성폭력으로 입건하게 됐었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하고 그쵸.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막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막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남자 여자분이 계속 막 말다툼만 막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뭐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뭐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 가정폭력인가 보다. 그럼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남자도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단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막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맞춰줘야 돼요. 이게.